자, 안녕. 이번 시간은 확률과 통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어 들어갑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36쪽 이제 경우의 수가 모든 걸 끝나고 이제 확률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풀이가 끝나고 그냥 모든 수업에서 똑같을 거야.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막 펜 잡고 모르는 내용 풀라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한, 좀 이해도 좀 쉬워지고 할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고 있지? 말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할 건데요. 확률이라는 걸 할 건데, 여러분이, 확률이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어.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분의 A가 일어날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t가 단팔이 빨간색 한 개, 파란색 하나가 있고, 그다음 긴 팔이에요. 긴 팔. 그림 진짜 잘 그리죠. 긴 팔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위에 T를 입을 경우에는 총 몇 가지냐면 총 5가지가 있더라. 요 5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을 확률은 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 T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은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다. 5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했더라라는 거야. 이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또 다시 고등학교 때 오는데 와서 똑같은 것을 배우는데 똑같은데 약간의 용어가 좀 더 전문화됐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그런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는 좀 더 있어졌겠지. 깊이는 좀 더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이 확률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총 경우의 수분에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 요것만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전체분에 일어날 경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37쪽부터 해서 41쪽까지, 아니 42쪽까지 읽어봅시다. 42쪽. 아니다? 43쪽까지.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5분, 그래, 5분 줄게요. 37쪽에서 43쪽까지 읽어보세요. 정지해놓고 그 5분이 지났으면 다시 틀면 돼. 플레이. 짠!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되게 부끄럽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읽어본 상황에서 이걸 봐야 돼. 알겠지? 잠깐 정지를 시키고. 읽어보면 되게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확률, 시행, 사건,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거기 37쪽에 보시면 시행, 뭐 표본 공간, 그 다음에 뭐 사건, 뭐 배반 사건, 여사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나오잖아. 그런데 요 용어가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확률이라는 것은 총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이더라. 거기 볼게요.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같은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동전을 던지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행동을 하는 거죠. 구슬을 꺼낸다든지 카드를 펼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시행에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조건이 일어날 조건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시행이야.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시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사건들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는 보통 정육면체잖아.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겠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1이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이랑 3이 나올 확률이 동일합니다. 맞죠?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을 하고 그에 나온 결과들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치면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래서 이 표본 공간에서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도 있고 그런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고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개수, 표본 공간의 개수가 뭐냐면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쳐봐. 2번 던진다 치면은 우리가 2번 던지면은 1, 1, 2, 1, 3 그래서 어떻게 돼? 6, 5 6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잖아. 주사위를 2번 던지면.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뭐다? 이게 사건이고 그걸 다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 개수를 총 경우의 수라고 하지.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 얘가 나올 경우 6가지, 얘가 나올 경우 6가지, 몇 가지? 총 36가지. 36가지. 1 나올 때, 1, 2 나올 때, 1, 3 나올 때, 1, 4 나올 때, 1, 5 나올 때, 1, 6 나올 때, 1 나올 때 쭉 해서 6 나올 때까지 36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의 차이. 되겠나요? 그 밑에 있는 거 문제 1번도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1번에 2번 볼게요. 그 중에서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특정이야.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야? 우리가 옷을 입는데, 위에 티셔츠를 입는데, 셔츠를 입는데 빨간색 옷을 입고 싶은 거잖아. 맞지? 빨간색 옷을. 거기 보시면요.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진대. 그랬을 때 같은 명이 나오는 거. 뭐이니? 1,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얘기들아. 네. 그 뒤에 보시면요. 우리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합사건, 교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따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합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배반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남인 거예요. 공통점이 없는 게 우리가 배반사건이라 하고 그 다음 여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집합에서 배웠잖아요. 마치 집합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배반사건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반사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더라. 배반사건.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은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이 12면체, 이거 12면체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 이거야. 주사위 눈을 던지면 되게 뭐야? 1부터 6까지 나오잖아. 그럼 2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뭐 있니? 2, 4, 6, 8이야.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맞지? 8은 없죠. 주사위는 2, 4, 6까지야. 그리고 5의 배수. 5의 배수는 뭐니? 5밖에 없잖아. 이 둘은 똑같은 게 있니? 얘는 2, 4, 6 있고 얘는 5잖아. 같은 게 있어요? 없잖아. 맞지? 완전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배반 사건이라고. 집합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에서는 얘네들을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집합의 개념에서는 서로소인 것들에 대한 것이 뭐다? 우리는 배반 사건이더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반 사건. 되겠죠? 여러분 집합 개념이랑 비슷하게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것들은 여러분이 꽤나 많이 다뤘던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확률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지만 여러분 나누지 않고 풀었어. 나누지 않고 전부 다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풀었지만 우리가 이런 확률은요 확률은 이 확률을 좀 쪼갤 거야.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은 우리가 방금처럼 막 주사위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총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총 경우의 수. 행동을 우리가 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 그 총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따지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전 던져요, 주사위 던져요, 누구를 뽑아요, 뭘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경우의 수 거의 대부분은 뭐야? 수학적 확률인 거야. 마트에 가서 사과, 귤, 그 중에서 뭐 몇 개를 사. 이런 것들 모두 다 뭐냐면 수학적 확률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우리가 특정 여기 있는 것들은 수학적 확률은 그 표본이 아까 얘기했어요. 시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각 경우들마다 어떻게 똑같은 확률로 떨어져야 된다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떻게 돼? 1이 나올 경우, 2가 나올 경우, 3이 나올 경우, 4가 나올 경우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측이 될 때 똑같잖아, 맞지? 똑같은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게 수학적 확률이라면 통계적 확률은 이런 겁니다. 작년 이날 비가 왔어요. 재작년 이날도 비가 왔어요. 재작년 이날도 비가 왔어요. 10년 전 이날도 비가 왔고 100년 전 이날도 비가 왔어요. 1000년 전 이날도 비가 왔어요. 그럼 오늘은 비가 올까 안 올까를 보는 거야.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안 올 확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봐 2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봐요. 강수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뉴스 보면 일기에 보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봐봐. 흔히 또 이런 거 있어요. 야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아니면 농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은 자유투를 던지잖아요. 맞지? 그럼 야구 선수들은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3할 2푼 5리 이런 게 있잖아. 맞지? 뭐 3할 2푼, 2푼, 3푼, 5리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야.
봐봐. 어떤 타자가 있어요. 최지웅 4번 타자.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최지웅 빠밤빠밤 3할 2푼 5리의 타율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거기에 4번 타자로. 그럼 내가 이제 공이 날라오잖아? 그럼 나의 결과물은 치든 안 치든이야. 공이 오는 거 쳐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내가 1루로 가든 홈베이스로 가든이야. 죽어서 삼진을 당하든 플라이아웃을 당하든 맞지? 그렇게 따지면 2분의 1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야. 반반이라고 치면은 타율은 5할이 돼야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자유투 뿜 막 정말 잘생긴 농구 선수가 왔어. 자유투 겁나 잘 써. 자유투 확률 막 90%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농구도 뭐야. 자유투라는 게 공을 던졌을 때 걔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맞지? 이렇게 보면 단순히 2분의 1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모든 사람이 2분의 1이지 않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겠다고. 그 사람이 1000번 던지든 10,000번 던지든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봤을 때 총 경우의 수가 뭐냐면 걔네들이 총 데이터가 됩니다. 총 데이터. 분의 그 위에 우리 뭐 넣을 확률, 넣지 못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그래요. 보인 대로 못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지만 운동을 잘 못해요. 아니요.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운동을 못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학교는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잖아. 거기 중학교에 이게 뭐야 골키퍼를 세워놓고 내가 PK를 찰 거야. 빰빰빰 탁 올라왔어. 10번을 찰 거야. 10번을. 그럼 넣을 확률, 안 넣을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결론은 2분의 1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꽉 차면 어떻게 해? 개발이니까 못 넣을 거 아니야. 아니면 키퍼 겁나 잘하거나 맞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0번 중에 내가 한 번 운이 좋았어. 한 번 넣었다. 라고 하면 총 경우 몇 번? 10번 중에 넣은 확률, 넣은 경우 뭐? 한 번.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해서 하는 수학적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흔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부분에서 확률을 접하는 것은 어떻게 통계적 확률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 제일 가까이 보는 거는 뭐 뉴스, 일기예보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여기서는 이 교과서 내에서는 다루는 게 좀 적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좀 더 여러분이 크고 이렇게 하면 어디? 통계적 확률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트를 갔어. 과일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딸기, 우리 항상 하던 딸기. 뭐야? 포도였나? 포도, 수박. 이 중에서 5개를 살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확률을 구하여라. 딸기 사용 확률을 구하여라. 안 하잖아. 여러분 마트 가면 뭐해?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사는 거야.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수학적 확률을 거의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봐봐. 통계적 확률. 내일 내가 해변가로 놀러 가려고. 계곡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더우니까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근데 내일 가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내일 태풍 온대. 90% 확률로 비가 온대. 그러면 우리가 봐봐. 90%. 나는 그 10%를 믿으라고 가? 놀러 가? 계곡 가? 계곡 가서 막 수영해? 막 비도 오고 막 산사태 나고 막 쓸려가는데 그냥 수영하고 놀아? 아니잖아. 맞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건 수학적 확률을 배우지만 통계적 확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냐면 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통계적 확률은 좀 작게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확률이 요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어. 하나가 더 있었는 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있었어요. 뭐냐면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면 넓이 재는 거잖아. 그래서 저 넓은 땅에서 내가 요만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만한 집을 어디다 지을 수 있니? 라는 거야. 나에게 1000평이 있어. 이렇게 1000평. 근데 내가 50평의 집을 지을 거야. 50평의 집. 그럼 이 1000평 중에 내가 어디다 지을 수 있니? 여기다가 지을 수도 있고 여기다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이 1000평 중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확률, 위치, 내가 집을 선정할 수 있는 그 확률은 1000분의 50 이런 형태. 이런 기하학적 확률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나머지 파트랑도 그렇게 도형의 넓이 구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살짝 빠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이 용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수학적 확률 중에서. 우리 이제 다음 주면 봐요. 되게 신이 나. 여러분 볼 생각이. 수업을 하다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혼자 막 재미없어. 이게 재미도 없고 니들이 이해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가 수업을 그렇게 오래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잘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옵니다. 그래서 기뻐요. 기쁜데 여러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오자마자 시험 칠 거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칠 거예요. 시험을 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할 거야.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그래요. 우리가 대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시험 친다는 것만 알고 그리고 나와 같이 보낼 시간을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의 PA인데 영어예요. P는 그 옆에 있죠.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가 얘기했던 probability 맞나요? 가능성인가? 이게? 그런 뜻도 있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했을 때 확률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P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도 봐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S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 2, 요 숫자 3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 3개가 있는데 이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것인데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전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전체 경우 뭐? 세 자리를 만들 경우. 그럼 이쪽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셋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뭐야?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전체인 거야. 얘 분해. 그럼 짝수가 되려면 우리가 1의 자리가 여기가 짝수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돼야지 짝수가 되잖아. 2. 그럼 2는 고정이 되어 있어, 여기에. 그럼 나머지 걸 여기 앞에 채우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하고 3밖에 없어. 두 가지. 그 다음 여기는 뭐야? 1, 3 중에 하나 앞에 나갔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뒤에 고정 한 가지. 2. 이게 3분의 1입니다. 이게 뭐다? 수학적 확률이 됐던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학적 확률이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어려워. 앞에 여러분이 순열조합과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 뭐 중복조합까지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셨어야지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엄마, 딸, 딸1, 딸2. 제가 말하는 저의 가족상입니다. 저, 와이프, 첫째 딸 가온이, 얘 가온, 최가온이라고 딸, 첫째 딸. 그리고 앞으로 둘을 더 넣을 거야. 나는 내 욕심에는 그게 딸딸딸 넣고 싶어요. 만약 이 5명이서 앉는다고 쳐봐. 어디에? 원탁에 앉을 거예요. 원탁에. 그런데 어떻게 엄마 아빠 나랑 내 와이프는 굉장히 서로를 좋아하니까 이웃하게 아빠하고 엄마가 이웃하게 자리에 앉을 확률을 봐야 확률을 이라고 물었어.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이 뭐냐면 확률을 묻는 문제지만 원순열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야. 전체 경우는 어떻게 해서 5명 엄마 아빠 딸 1, 딸 2, 딸 3, 딸 3명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지만 얘네들이 원탁에 앉는 게 전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전체는요 5명이 하나 빼면 이거 분해 아빠랑 엄마랑 이웃하게 하래. 그러면 총 묶어버리니까 4명이서 앉는 거랑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 4 빼기 1패에다가 아빠, 엄마 자리 바꾸는 이 경우가 되겠죠. 이거라고 이거. 그럼 답은 2분의 1인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겠지만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수학적 확률인 거야. 수학적 확률. 거기 보세요. 40쪽 넘어가 보세요. 40쪽. 40쪽이 예제 1번도 그리 돼 있어. 빨강색이 파란공 2개 있는 것 중에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빨간공 1개랑 파란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요. 전체는 어차피 뭐야? 5개 중에 2개 뽑는 거 아니야? 빨간 거 3개, 파란 거 2개니까 5개 중에 2개 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5C2 아니야? 5C2. 그 중에 1개 뽑으래. 1개. 그러면 전체 봐봐. 거기서 빨간색 3개 뭐고
파란색 2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를 뽑는데 이게 5개 중에 2개 뽑을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 뭐 첫 번째 파란색이 뽑힐 수도 있고 세 번째 이걸 뽑을 수도 있고 파란색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전체 5개 중에 2개 뽑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뽑으니까 3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 하라고? 5개 중에 2개 뽑거나 1개 뽑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경우의 수를 아셔야 된다. 이 경우의 수를 못하면 못한다고. 앞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뭐 하냐면은 이 강의가 끝나면 주말 동안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보셔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3학년 때 올라와서 보는 거는 뭐냐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 뭐야 중복조합 4개밖에 없어요. 한데 앞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제일 마지막에 뭐 했냐면 순열 조합해서 그냥 순열하고 그냥 조합을 해서도 얘기했단 말이야. 거기 있는 내용까지 쭉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 그게 공부를 해야 뒤에 있는 이 수학적 확률을 푸는 거야. 지금 예제잖아. 예제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이 일렬로 쓴대요. 3명, 남자 3명, 여자 2이가 일렬로 쓰는데 5명이 일렬로 쓰는 거니까 전체는 뭐겠니? 5팩이잖아. 그 중에서 뭐라 돼 있어? 여학생이 양쪽 끝에 쓰는데 양쪽 하나, 둘, 셋, 넷, 5줄을 쓰는데 여기 여자 쓰고 여기 여자 쓸 거래. 그럼 어떻게? 이 경우는 남자 안에서 쓸 경우 3팩에다가 여자 2이가 자리 바꿀 경우 얼마? 2팩을 곱해주는 거잖아. 이게 되셔야 돼 지금. 이게 그냥 예제와 문제야. 뒤에 있는 중단어 문제도 아니고 대단어 문제도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제와 유제, 문제인 거야 그냥. 근데 지금 여기 있는 5C가 안 되고 3C1 곱하기 2C1이 안 된다. 5팩이 안 된다. 3팩 곱하기 2팩이 안 된다. 이러면 전으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EBS에 있는 강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 경우의 수가 되어야지만 수학적 확률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되시는 분은 돌아가세요. 주말 동안 공부하세요. 경우의 수. 하면 돼. 하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내가 미친놈처럼 정말 아무도 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 정도의 문제도 있죠. 중단원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대단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준 프린터물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야. 한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지 내가 낸 것 중에 어려운 내용들을 풀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안 되시는 분은 돌아가셔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강의, 다른 선생님의 강의더라도 우리가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수학적 확률 다음에 나오는 것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통계를 낼 거예요. 통계를 내는데 어떻게 총 횟수분해. 그게 일어날 횟수예요. 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던져요. 공을 던집니다. 1000개를 던져요. 100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스트라이크가 500개 나왔다. 아니 600개 나왔다. 쳐봐. 그러면 뭐야? 얘는
총 시행 횟수. 시행 횟수 분의 우리가 여기서는 뭐야? 아니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 확률이잖아. 맞지? 스트라이크, 사건, 스트라이크이 되는 확률. 사건이 일어나. 어떻게 돼? 1000번 던졌는데 그 중에 600번이 뭐야? 스트라이크야.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졌는데 10,000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967번이 들어갔어. 그럼 뭐야? 분의 967 이렇게 된다. 내가 자유투를 10번 던져요. 10번 던져. 그러면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번? 내가 10배 쏘면 그래요. 10개 중에 한 개는 들어가겠죠. 맞지? 10번 던졌을 때 한 개가 들었다. 이러면 뭐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 얼마? 1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 보면은 41쪽의 가운데도 있을 텐데 41쪽에 제일 밑에 있지만 우리가 상대수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많아. 상대수로 얘기할 때가 많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만. 통계적 확률이 무엇이다. 어떻게 계산을 한다. 더 뭐 깊이 가면 깊이 하면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어. 뭐 큰 수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단순한 요 정도. 기본만 알자고. 기본만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지만 수학적 확률, 아까 얘기했던 수학적 확률은 앞에 거의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거기 봐봐. 문제 4번, 42쪽의 문제 4번입니다. 봐봐. 그랬을 때, 자, 전체가 몇 명이에요? 18,000, 아니구나. 18만. 맞나요? 1, 10, 100, 1, 10, 100, 1000만. 아니, 맞네. 18,017, 아니, 뒤가 1000단위구나. 1000명 단위구나.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8,017, 아니, 1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야, 얘는 18017분의 얼마? 경기도 4040 이렇게 되는 거야. 4040. 4040. 이게 뭐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통계적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통계적 확률을 하면은 우리가 이 예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는데 말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하면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수학적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야. 6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분의 1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0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온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같지는 않아. 같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주사위를 구하든 어떻게든 6번을 던져봐. 1이 몇 번 나오는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이 무조건 같지는 않아. 6분의 1이 되진 않아. 하지만 이게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행 횟수를 무수히 많이, 엄청 많이, 더럽게 많이, 진짜 많이 하면 했을 때 이런 시행을 많이 엄청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수학적 확률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결론이야. 너희들이 주사위를 10번만 던진다면 10번 던진다면 1이 몇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번을 던지면은 그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
10분의 1과 비슷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얘기를 할 때는 뭐야? 시행의 수를 어떻게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많이. 그래야 어떻게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진다. 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학적 확률에 거의 가까워진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43쪽에는 확률의 기본 성질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야?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PA라는 것은 당연히 뭐야? 0과 1 사이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내용은 이런 43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오시면 하겠죠? 그때에서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한 것을 좀 더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파트를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좀 남았을 것 같아. 아까 여러분 책을 얼마만큼 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겠지만 시간이 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발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고 오늘 숙제로 그 복습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 43조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처음에 읽었던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을 때랑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읽는 거랑 차이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